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이동명, 광고 컨설팅 2팀 이동명 A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2팀 이본부 박혜연 마케터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매체는 바로 메타. 메타에서 DB 업종을 공략해 볼 건데, 보통 많은 광고주분들이 DB 수집을 하실 때, 또 DB 문의를 받으실 때 단가를 되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DB 단가. 어디까지 낮춰보셨습니까? 저는 한 2만 원대. 2만 원. 사실 DB 단가는 업종별로 많이 상이해요. 업종별로 상이하기도 하고 타겟팅을 어떻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많이 좀 상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지금 매체를 뭘로 가졌나요? 매체. 오늘 주제의 매체는 뭔가요? 저희 메타입니다. 메타죠. 메타에서 DB 수집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서 DB 단가를 낮추느냐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메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잠재 고객 캠페인, 잠재 고객 캠페인 되게 많이 활용하시죠. 저도 DB 수집을 할 때 이 잠재 고객 캠페인 통해서 인스턴트 양식을 쓰거나 아니면 구글 폼 쓰거나 카카오 폼도 종종 활용을 하긴 해요. 네. 회원님은 뭘 하시죠? 어떤 양식을 자주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트래픽이랑 잠재 고객 캠페인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DB 전환율, 만약에 기존의 광고를 진행하시던 광고주님이라면 DB 전환율이 높았던 성별 타겟팅을 좀 많이 활용할 거예요. 성별 타겟팅하기. 그래서 뭐 남자, 여자 알 수 없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전환율이 높았던 층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업종별로 성별을 많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 전환율이 높은 업종 뭐가 있을까요? 여성 뷰티 쪽 있겠죠. 뷰티 있죠. 다만 DB 업종이라면 DB 업종.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성형외과, 아, 그렇죠. 여성이 많겠죠. 반대로 남성은 뭐가 있을까요? 남성 비뇨기과. 그쵸, 비뇨기과. 얘를 좀 이상한 걸로 들어주세요. 비뇨기과도 있고 뭐 렌트카 업종도 있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DB 업종이 남자들한테 전환율이 높고 DB 수집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되게 기본적인데 성별 타겟팅을 안 하고 계신 광고주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가 업종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환율이 높은 성별이 타겟팅이 잘 돼 있느냐를 알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신규 집행하시는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형외과 업종은 여성,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비뇨기과, 말씀 주셨던 비뇨기과는 남성 타겟팅. 근데 시작하실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엄청 성별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경우는, 먼저 타겟팅을 기존에 안 하고 있고 신규 시작할 때 먼저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다른 DB 업종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일반 DB 업종? 일반 DB 업종. 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실까요? 잠시만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병원도 있고, 중고차. 그쵸, 중고차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어플 사용이라던가 쇼핑몰을 판매하는 앱,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나서 타겟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한테 인기가 많느냐 여자한테 인기가 많느냐 어떤 쪽이 DB 단가가 낮고 전환율이 높느냐는 이런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무조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뭘까요? 바로 디타겟팅. 네. 디타겟팅은 쉽게 말해서 제외 타겟팅인데 기존에 전환이 있었던 고객들한테 한 번 DB를 받았던 고객들한테 또 DB를 수집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유의미하지 못한 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전환이 일어났던 고객 이거는 DB 업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리텐션율이 높은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식품, 아니면 강아지 사료, 아니면 디퓨저 이런 경우에는 그 리텐션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퓨저 얼마나 쓰시나요? 한 3개월이면 다 쓰죠. 디퓨저 3개월 3개월이 가는 브랜드도 있고 아니면 2개월 만에 빨리 발향이 좋아서 소진이 되는 디퓨저도 있고 그런 제품마다 그 주기가 생명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디퓨저를 한 번 산 사람한테는 2개월 동안 2개월 내로 다시 살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죠. 2개월 내로 2개월 내로. 네. 2개월 내로는 안 사죠. 이제 그쵸.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게 소진되기 전까지는 잘 하질 않겠죠? 식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치가 분량이 정해져 있는 영양제라던가 건기식 같은 경우에 한 달치 분량을 산 사람한테는 디타겟팅으로 얼마를 걸어야 될까요? 기간. 디타겟팅으로. 네. 2, 3개월? 아니죠. 한 달치 분량을 한 샀으니까 달치, 한 달을 걸어야죠. 자, 그러면은 DB 업종도 마찬가지로 한 번 DB 수집이 성공한 그리고 전환이 일어났던 고객층을 상대로 디타겟팅을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DB 단가를 또 한 번 낮출 수 있겠죠? 제 스크립트를 자꾸 훔쳐가고 계셔가지고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어디까지 보신 거죠? 번째? 두 번째? 끝인데.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과거에 효율이 좋았던 소재들별로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항상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보기도 전에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것보다 저는 무조건 테스트를 거쳐보고 이게 효율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효율이 좋지 않은 방법인지 해서 소거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전에 광고를 많이 집행하고 있었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집행을 하고 있었던 광고주분이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살려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돌아가고 있던 A 소재가 있고 B 소재가 있고 C 소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료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 종료했던 소재에서 CTR이 높았던 거 그리고 전환율이 높았던 거를 확인해보고 업종이나 캠페인이 다를지라도 특징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 소재에. 예를 들어서 뭐 글씨는 얼마나 컸고 어떤 오브젝트를 활용했고 어떤 소재를 활용했고 문구는 어떻게 했는지 같은 데이터를 최대한 끌어내서 이 소재가
여성에게 남성에게 누구한테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에게 효율이 높았는지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 가져와야 돼요. 잠재고객 캠페인을 할 경우 너무 가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지금 문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부분도 광고주분들께서 되게 많이 문의를 주시긴 해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캠페인에서도 이 허수라고 하죠. 허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잠재고객 이 인스턴트 양식이라던가 아니면 구글 폼 마찬가지로 아니면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또 마찬가지로 허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 그거는 잠재고객 그 양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병원 업종으로 해볼까요? 네네. 아니면 데이팅 어플 어때요? 아 좋습니다. 데이팅 어플에서 저희가 DB 수집을 할 거예요. 이 데이팅 어플. 그러면 양식에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락처, 성함과 연락처. 그쵸, 성함, 연락처, 성별. 이외에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그쵸. 목적. 이거는 보통 많이 실수들 하시는 게 성함, 연락처, 성별까지는 적기가 되게 쉬워요. 내 이름, 연락처, 뭐 생년월일 적는 건 되게 쉬운데 여기서 나뉘는 게 이 4번 목적부터는 조금 더 주관식이 돼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조금 더 이 작성을 하는 유저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항목들이 사실 이탈률이 가장 높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허수가 너무 많아지는 원인이기도 해요. 이 작성하기 요즘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거 특히나 한국인들은 너무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이런 걸 작성하는 걸 하나하나 다 안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목적이 들어가면은 저는 다지선다를 되게 객관식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적, 뭐 1번 결혼, 2번 연애, 3번 뭐 연락. 단순히 뭐 연애를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뭐 4번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직접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거 적는 것보다 한 번에 터치로 끝날 수 있으니까 훨씬 이탈률이 적어지고 허수도 그만큼 적어져요. 그래서 객관식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다형으로. 그쵸, 선다형으로. 여기 A/B 테스트가 캠페인을 바꾸는 거 말하시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A/B 테스트는 캠페인을 바꾸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재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죠. A 소재, B 소재, C 소재, A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그 안에 A 소재, B 소재, C 소재 총 3가지 소재가 있다고 하면 이 테스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금액을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소재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그리고 타겟팅에 대한 예상 타겟 모수가 넓냐 좁냐에 따라서 테스트 기간이 되게 상이해질 수 있어요. 금액을 많이 쓰면 테스트 기간이 길어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이 쓰면 줄어지죠. 왜 줄어들까요? 1 예산이 높아질수록 이제 노출량이 많아지고 유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돈을 많이 쓸수록 유입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유입된 데이터들은 다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소재, B 소재, C 소재를 써봤을 때 이 B 소재에서만 효율이 좋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DB 업종을 진행을 할 때 이 B 소재 A 소재는
클릭률이 몇 퍼센트로 할 거예요? 1.5%? 네. 죄송해요. 제가 물어보고 다 답을 해버리네요. 좋습니다. 자, A 소재는 1.5%, 이 소재는 몇 퍼센트로 나오도록 할까요? 1.8, 1.8. 자, C 소재는 2.8, 2.8%. 그리고 자, A 소재 DB 단가 얼마로 할까요? 한 2만 원으로 할까요? 네. B 소재는 DB 단가 25,000원으로 할게요. 네. C 소재는 23,000원. 자, 어떤 소재? 이 한 달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A 소재 클릭률 1.5% 2만원 DB 단가, B 소재는 1.8% 25,000원, C 소재는 2.8% 23,000원. 어떤 소재가 가장 좋아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C 소재를 더 쓸 것 같습니다. C 소재 이유는 무엇이죠? DB 단가가 23,000원이면 중간 정도인데 네, 그에 비해 클릭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쵸. 23,000원 딱 중간 가격인데 클릭률이 되게 좋아 보인다. 이처럼 저는 솔직히 A 소재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릭률이 조금 낮더라도 DB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최대 궁극적인 KPI가 DB 단가를 낮추고 싶다. 면 A 소재가 나을 것 같고, 만약에 그냥 모수를 확보하고 싶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입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면 클릭률을 높은 소재를 고르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사실 클릭률이 높을수록 DB 단가는 내려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추이이긴 해요. 그래서 클릭률을 보고 DB 단가가 많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클릭률이 높으면 클릭률이 높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DB 단가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클릭률은 높은데 DB 단가가 높다. 그러면은 네, 멈추는 게 좋죠. 그쵸, 멈추는 게 좋죠. 다만 클릭률이 높은데 DB 단가가 미친 듯이 높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될 게 있어요. 랜딩 페이지. 첫 번째, 랜딩 페이지. 이 광고에 대한 랜딩 페이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클릭률이 높은데 DB 단가가 높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지만 들어와서 무엇을 안 한다? 전환을 그쵸. 하는 거죠. 전환을 안 하는 거죠. DB 수집 그 양식에 대한 댓글을 그 양식을 작성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쭉 훑어보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가 잘 돼 있는지, 똑바로 걸려 있는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A 상품을 팔려고 소재를 돌리는데 정작 랜딩 페이지는 B 상품으로 돼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A 소재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B 소재를 보고 이탈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재. 소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랑 우리 자사가 광고하려고 하는 그 DB 상품을 정확히 일치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소재를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본 소재랑은 내용이 약간 다른데 내가 기대한 건 아닌데 라는 경우에 되게 이탈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소재에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심플하고 간결하게 녹여내는 게 좋아요. 저희 자사의 상품을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지금 광고는 어떤 목적,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 소재에 최대한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릭률은 높은데 DB 단가가 똑같이 높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랜딩 페이지, 소재,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기존 소재 데이터 활용까지 했죠. A/B 테스트가 이런 거예요. 그냥 A랑 B 비교해서 기간 두고 테스트해보고 어디가 더 좋았나. 그렇게 해서 이전에 A 소재가 좋았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새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유입에 이번에는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치면은 C 소재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아니다, DB 업종은 DB 단가가 낮아야 된다, 이번 캠페인도 DB 단가를 가장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다 는 A 소재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끌어다가 다시 활용하는 게 좋겠죠. 데이터는 돈입니다. 그래서 혜연님 마케터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돈을 써야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전에 썼던 데이터들을 안 버리고 그냥 차곡차곡 모아두는 게 중요해요. 광고주들 분 중에 그런 분들 못 보셨나요? 대시보드가 너무 더럽다, 이거 좀 삭제하면 안 되냐,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음. 광고주분들도 이거 보시고 막 정리하신다고 그런 거 삭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너무 유의미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매체마다 그게 삭제한 것도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는 매체가 있고 없는 매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면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삭제하면. 그쵸. 대부분 매체들이. 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전에 집행했던 것들은 차라리 그냥 이름을 바꿔서 좀 간편하게 안 쓰는, 아니면은 X 처리를 한다거나 이게 이름만 바꿔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기존 소재 데이터 활용하기까지 했고요. 네 번째로 잠재 고객 양식 문의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베타에서 잠재 고객 활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잠재 고객 인스턴트 양식 만드는 툴이에요. 메타 내에서 활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메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메일을 넣어도 되고 핸드폰 연락처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름 필수적으로 넣어야죠. 네. 여기서 생년월일을 약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 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생년월일이 수동으로 입력되는 방식도 물론 만들 수 있는데 네. 이 지면으로 넣으시면은 이제 메타 내에서 가입하셨을 때 작성하셨던 생년월일이 그대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원 가입하셨을 때 그걸 입력을 안 해놓으신 분들의 데이터는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객이 이걸 보고 작성을 했어요, 생년월일. 근데 다만 작성을 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작성을 안 한 경우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작성을 안 하고 본인 그냥 메타에서 그 사람 데이터, 유저 데이터를 그냥 끌어와서 잠재 고객 데이터 수집된 모습에 축적을 해요. 자동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초반에 생년월일 데이터를 회원 가입할 때 기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은 조금 운영하실 때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함, 연락처, 성별, 목적 말씀드렸죠. 다 선다형이 좋다고.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하지 않은 목적,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미리 선택해 뒀다면 이탈률, 이탈 발생, 또 어떤 걸 우려하게 될까요? 만약에 잠재 고객 그 양식을 작성하려고 광고를 클릭했어요. 네. 근데 항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써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쓰기 조금 꺼려질 수가 있죠. 그렇죠? 내 주민번호를 작성해라. 안 쓸 것 같습니다. 절대 안 하죠. 너무 위험한 세상이라서. 그래서 이런 좀 너무 주민번호까지는 아니어도 좀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음.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항목을 작성을 하시면 그건 좀 꺼려져서 이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번거로워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들리시죠? 목소리가 아니 원래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아 네. 잠깐 꺼진 거겠죠? 네네. 아무튼 간에 여기 양식 보시면 사진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 썸네일 같은 거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소재 만드실 때 CTR 높이는 법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DB 수집하실 때.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는 조금 소재에 대한 디자인 영역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예시 소재를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네, 간단하게 선착순 2만 명 선착순이라는 좀 그런 후킹성을 내비친다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후킹성이 있는 소재. 숫자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좋죠. 그쵸? 숫자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좋죠. 2만 명, 기프티콘 100%.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선착순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먹히는 경우도 있고 안 먹히는 경우도 있는데 선착순 100명 플러스 97명까지 찼다 지금. 지금 10명 남았다, 5명 남았다. 이게 홈쇼핑에서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홈쇼핑에서 엄청 많이 활용하는데 괜히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TR 높이기 위해서 후킹성, 선착순 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벤트 넣으면 좋죠. 어떤 이벤트요? 뭐 1+1 이벤트. 1+1? 단순히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이 높거나 여기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벤트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1+1이 상시 이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단기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단기 이벤트이면은 무조건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겠죠. 그쵸.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그래서 기간 꼭 넣어주셔야죠.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 마감합니다. 저는 많이 썼던 게 3시간 챌린지. 이 3시간 챌린지가 조금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정말 뭐 오늘 하루 동안 1+1 진행한다. 근데 상시 할인인 경우도 있어요. 상시 할인인데 맨날 1+ 하는데 오늘 하루나 내일 마감합니다. 3시간 챌린지라는 후킹성 소재를 활용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브랜드 세이프티를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유저들이 이걸 보고 왔는데 오늘 하루 1+1 오늘 하루만 하나? 얼른 가서 사야겠다 하고 들어가 샀어요.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광고가 저한테 또 떠요. 그쵸. 오늘 하루 했는데? 거짓말쟁이들이네. 그렇게 해서 산 사람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말씀드렸던 디타겟팅. 디타겟팅이 중요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 세이프티를 되게 신경 쓰시거나 아니면 좀 고객들과의 CRM을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광고주님들, 대표님들 아니면 그런 꼭 그렇게 중요해야만 하는 업종이다. 이 경우에는 저런 걸 좀 쓸 때 고민을 하셔야겠죠. 들리세요? 아까부터 안 들리셨던 거 아시죠? 그리고 DB 단가를 낮추고 또 중요한 게 자, 디타겟팅 나왔어요. 디타겟팅 나왔고 마지막으로 리타겟팅. 리타겟팅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DB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클릭해서 들어는 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DB 수집을 되지 않았어요. 작성을 안 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고객이 생각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다, 상품이 아니었다던가, 아니면 너무 복잡하다던가, 우리 양식이. 네네. 그럴 경우에 이탈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단한 양식으로 유입했던 유저를 리타겟팅입니다. 우리 광고를 클릭했다,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다. 저는 다 관심 고객으로 분류해요. 맞습니다. 우리 브랜드에, 우리 상품에, 우리 광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클릭을 하겠죠. 클릭은 관심이에요. 좋아요와 구독도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남겼던, 근데 DB 수집이 되지 않았던, 문의를 하지 않았던 고객을 상대로 한 번 더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리타겟팅 하면서 DB 단가 낮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같은 소재를 활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재를 바꿔서 띄워줘야 다시 유입을 하겠죠. 그쵸. 소재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소재는? 좀 더 가시성 있고 네. 간단한 양식으로. 그쵸. 이탈했던 고객들한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같은 소재를 보면, 그때 내가 나갔던 광고네? 아, 저거 그거였지? 하고 클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죠. 똑같은 광고를 2번이나 클릭은 안 하겠죠. 그래서 광고를 조금 바꿔줘야 하는 게, 리타겟팅 소재에 들어가야 될 거, 뭐 후킹성, 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거는 DB 업종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커머스나 앱 광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은 브랜드 정체성을 녹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처음에 우리 광고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한 번 더 광고를 내보낼 때, 아, 사실 우리는 이런 기업이다 라고 자꾸 보여주는 경우가 브랜딩을 하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브랜딩이 필요한 업종들 아니면 대표님들은 좀 2차 광고를 할 때, 리타겟팅 광고를 할 때 브랜드 정체성을 내세우는 편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DB 업종 하실 때는 조금 더 단순화된, 심플화된 양식이나 아니면 좀 더 그 우리 상품이 뭐가 있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메타 인스턴트 양식에서 더 많은 제출이 있고 더 자세한 제출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차이를 아시나요? 거의 차이가 뭘까요? 더 자세한, 딱 한 가지 차이예요. 더 자세한 제출은 그냥 항목이 하나 추가됩니다. 내가 작성했던 양식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마지막에 확인하는 그 양식 툴이 하나 더 나와요. 페이지가. 그래서 나 이거 틀린 정보인데? 하고 다시 가서 수정할 수 있게끔. 이게 보통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잠재곡 하는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허수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타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 더 자세한 데이터, 양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무조건 DB는 양이다, 질은 필요 없고 무조건 많이 들어오면 유의미한 데이터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다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제출 가능한 더 많은 제출 양식을 사용하면 되십니다. 오늘 또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DB 단가 낮추는 법은 여기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해안 마케터님이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요? 네. 광고주분들을 대표해서 음. 한번 대신 음. 이거 궁금해 하시겠다 라는 거 있으실까요? 소재 제작 시 유의할 점. 아, 그래 좀 이번에는 틀에 벗어나서 소재도 또 스스로 이제 직접 제작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내부 디자인 팀이 있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소재 제작할 때 유의할 점. 음. 저는 사실 소재를 만들 때 제가 소재를 막 엄청 CTR이 높게 전문적으로 만드는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지하게 만들 때 소재는 저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봐야 돼. 고객들이 이걸 봐야 되고 이런 이벤트를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 라면서 하나씩 추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조금 소재를 반대로 제작해요.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 그리고 고객들이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두 개를 다 넣어놔요. 일단 내가 보여줘야 될 거. 우리 이런 이벤트하고 우리 이런 브랜드고 우리 이런 상품 팔고 이런 거를 다 넣고 사실 두 번째가 더 어렵죠. 그쵸. 고객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를 일단 다 넣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반려동물 업종이다. 미용, 애견 미용 샵을 내가 운영하는데 이런 광고를 할 때 우리 소재를 만든다. 그러면 고객들이 뭘 좋아할까요? 애견 미용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를 한다. 고객들이 뭘 보고 싶어 할까? 그 실력? 디자이너의 실력? 디자이너의 실력을 소재로 보여줘야 돼요. 이미지 소재로.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 미용이 된 강아지. 그쵸. 미용이 안 된 강아지랑 된 강아지를 넣으면 더 좋겠죠. 비포 애프터로. 근데 강아지도 작전이 있어요. 어떤 보통 거? 홈쇼핑 할 때 두 가지를 꼭 내보내는 거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여러 가지를 무조건 그 룰이 있는데 항상 그 지켜지는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뭘 내보내야 된다. 어떤 오브젝트를 내보내야 된다. 항상. 근데 두 가지는 항상 제일 많고 꼭 지켜요. 비포- 애기나 아. 강아지. 맞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노인까지. 근데 가장 많은 건 반려동물이랑 애기를 가장 많이 노출을 시켜요. 본능적으로 CTR이 높고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애견 미용샵을 운영할 때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강아지인데 죄송해요. 강아지인데 무슨 강아지다? 애기 강아지. 애기 강아지를 노출시켜야 돼요. 네. 애기 강아지가 지저분했다가 깨끗이 미용이 된 걸 뭐 그런 거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소재에 넣어놓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저는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지저분해진다. 이건 보여줄 필요 없다라는 걸 구분해 가면서 하나씩 빼다 보면은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과 이 고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접점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경우에 이제 좀 더 다듬고 색깔을 입히고 가시성을 높여서 내보내는 편이죠. 맞습니다. DB 업종 수식할 때 유의점 일단은 좋은 거 아기랑 강아지 그리고 플러스 노연령층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피해야 할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래서 소재의 카피와 상품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감성이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정말 럭셔리하게 소재를 만들어 놓고 네. 빈티지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감성이 안 맞죠? 그쵸. 완전 럭셔리한 옷을 팔 것처럼 광고를 내걸어 놓고 막상 들어오니까
빈티지 구제샵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면은 이탈률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업종을 하고 있냐, DB 업종을 뭘 하고 있냐에 따라서 소재의 감성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감성에 대한 영역이라서 저는 잘하지 못합니다. 혜연이 마케터분께서 네. 광고주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가려우신 부분을 제가 긁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시간이 좀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미했습니다. 아, 유의미하셨을까요? 네. 대표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광고 요청, 광고 문의 상담 받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전화 여기 박혜연 마케터. 이동명 마케터 연락처 있으니까 여기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